12.3 내란 1, 2인자들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헌법과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은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 경고용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쪽은 비상계엄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망언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진술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투입된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요. 이런 말장난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명령을 따른 부하들을 바보로 몰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 추물들입니다. 김용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약 69건, 총 3만 쪽이 넘는 분량의 수사 기록도 보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신병 확보 외에 수사를 거의 진전시키지 못한 만큼 검찰은 원점부터 다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윤석열이 2차 계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면 조사로 내란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은 반대하지만 내란 세력 사면은 정의 없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념,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라며 공정성장과 탈이념 실용주의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심 유죄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3월 선고가 예상되는데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나 당선 무효형 이하의 형량을 받는 것이 숙제지만 헌재의 파면 선고가 3월 안에 난다고 했을 때 대법 선고는 그 안에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김용민 어제 시사저널 여론조사는 김문수가 1대1 가상 대선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결과였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에게만 각광받는 김문수가 상대 후보라면 민주당이 대선을 쉽게 치르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여당도 이재명 대표가 야권 대선 주자로 굳어져가는 상황을 오히려 반기는 기류가 적지 않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약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만 낼 수 있다면 상대하기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찾기도 쉽지 않겠지만 이재명이 약체라면 왜 여당 보수 언론 등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재명을 죽이지 못해 안달인가요? 재판 속도에 목을 매고요. 김용민 서울 서부지방법원 7층 영장 전담 판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수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형석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형석 씨에 대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찌감치 전광훈 씨 측은 이형석 씨를 손절했는데요. 전광훈 씨는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홍원택 동덕여대 교수는 폭력적 난동을 일으킨 주동자들을 단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분노에 찬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을 배양한 우리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숙제라고 했습니다. 김용민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0.1% 성장에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2%에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내수 부진에 내란 충격과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가팔라지는 형국인데요. 재정통화당국의 경기 대응 여력도 크지 않은 터라 향후 성장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과 건설 경기 부진은 올해 1분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 트럼프 새 정부의 정책과 국내 추가 경정 예산 논의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치 안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